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모신 우리 집 주치의는요. 치의학 박사 장원식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장원식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주제 알려주실까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치과 예방치료입니다. 예방치료는 다양한 구강 내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원인을 제거하거나 구강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차단함으로써 구강 내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 및 교육을 말하는데요.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지 치료보다도 중요한 게 예방이겠죠. 자, 그렇다면 구강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과 예방 치료의 종류부터 좀 알려주세요. 구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셀프 관리법인 칫솔질에 대한 교육,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혼매우기 실란트 치료가 대표적인 치과 예방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게 기본적인 칫솔질 교육입니다. 칫솔질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통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불소도포입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도포 좀 많이들 하던데요. 이게 어떤 예방적인 치료 방법인가요? 병원에서 가장 널리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방법이 불소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아 표면에 불소이온을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치아 표면을 강화시켜 충치를 예방하는 예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코팅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단순한 코팅은 아닙니다. 치아 표면의 범낭층의 구조를 조금 더 단단하고 산성의 용해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소도포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치아 구조에 불소를 결합시켜 치아 표면의 범낭질 부분의 격자 구조를 더욱 치밀하게 함으로써 치질의 강도를 높이고 산에 대한 내성을 높여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세균 증식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불소도포 아이들에게 좀 많이 하던데 이게 아이들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연령대 상관없이 전 연령층에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불소도포의 효과는 크게 충치 예방 및 치각 과민 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충치 예방 목적으로는 어린 아이부터 충치 발생률이 증가하는 청소년층에 적용이 가능하고 지각 과민증 완화 목적으로는 지각 과민 증상이 시작되는 30대 초반부터 40대 사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각 과민증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히 말해 치아의 시린 증상을 말합니다. 치아 내부에 존재하는 신경세관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모세관 현상 등에 의해 치아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린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30, 40대도 불소도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5, 60대는 받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나요, 그때는? 5, 60대의 경우에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치각 과민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불소도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소도포는 전 연령층에서 할 수가 있긴 있군요. 네. 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충치 예방으로 좀 많이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충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면 아주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나요? 보통 대체적으로 몇 살부터 불소도포를 합니까? 대략 3세부터 25세 정도의 청소년층까지 충치 예방용 불소도포의 적절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3세부터 할 수 있다면 이게 유치에 적용이 되는 건데 효과면에서 보면 영구치나 유치나 별로 차이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유치보다는 영구치에 있어서 예방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같은 영구치라도 맹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아의 충치 예방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치아 표면에서도 평평한 부분에 불소 침착이 더 잘 되어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사실 유치 그 치아 건강이 영구치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유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불소도포를 하긴 하지만 영구치에 어쨌거나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무불소 치약을 좀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불소도포가 가능한 3세부터는 좀 그나마 불소가 들어있긴 하지만 좀 적게 들어있는 저불소 치약을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불소 함유 치약의 경우 어린이들이 삼켰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에 문제가 될 정도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는 않으며 실제 사용량도 극소량이기 때문에 가급적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충치 예방하려고 칫솔질하는 거면 무조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네, 보통 치약을 삼키지 않는 훈련이 된 어린이들에게는 불소를 포함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치과에서는 이 불소도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치과에서 어떻게 불소도포 진행을 하십니까? 우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닦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치아에 타액이 묻지 않도록 격리하는 작업 후 치아 표면을 건조하고 불소도포제를 치면에 도포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소도포제로는 치아 표면에 발라주는 바니쉬 형태와 트레이에 젤, 폼 형태의 불소도포제를 담아서 일정 시간 치아를 불소도포제에 담그고 있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 이게 불소도포 종류가 하나가 아니군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지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종류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선택하는 기준은 환자의 나이와 협조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포제를 삼키기 쉬운 어린이들의 경우 치아 부착력이 좋은 불소 바니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청소년기나 성인의 경우에는 고농도의 불소를 사용하는 불소 젤, 폼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불소 도포 후에 혹시 환자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불소의 과량 섭취 시 예민한 환자의 경우 오심과 구토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소 도포 시 가능한 치아에 도포된 불소 성분이 타액을 통해 섭취되지 않도록 진료 의자를 바로 세우고 침이 치아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소 도포 후 일정 시간 음료 섭취를 제한하는데요. 이런 주의사항을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불소 도포로 인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불소도포로 인한 치아나 주변 조직에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농도의 불소를 사용하는 불소 젤이나 폼의 경우에는 고용량을 삼킬 경우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은 불소도포를 또 할 환자분들 혹은 아이들에게 불소도포를 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불소도포를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반영구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충치가 발생하는 정도와 나이에 따라 또는 불소도포제의 종류에 따라 치료의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치 활성도에 따라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도포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나 교정 환자분들은 더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교정 중에도 불소도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교정 중에는 구강 관리가 어려워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교정 치료 중에 공간 마련을 위해 치아를 살짝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역시 불소도포로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지각 감인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치과 예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칫솔질에 대한 교육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불소도포도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홈메우기가 또 있었어요. 지금 홈메우기라는 건 치아 사이 홈을 메우는 겁니까? 네, 실란트는 치아 홈메우기 치료를 말하는데요. 치아 윗면에는 태생적으로 작은 고랑이 있는데 이 부분은 칫솔 모두 잘 들어가지 않아 칫솔질을 통한 구강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작은 고랑들을 실란트 레진이라는 재료로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아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하긴 그 홈에 음식물이 껴서 또 충치가 발생한다고 흔히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홈을 메운다고 하셨고 그걸 이제 실란트라고 지칭한다고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보통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실란트를 진행하시나요? 홈 메우기를 실란트라고 하고 그 재료로는 현재 실란트용 레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까지 보험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진 이외에도 글래스 아이노머라는 다른 재료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충치 예방을 위해서 실란트를 하는 거면 모든 치아에 다 적용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실란트 치료가 필요한 대상 치아는 깊고 좁은 열구와 소화를 가진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입니다.
맹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모가 되지 않았고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치아가 실란트 치료의 대상 치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영구치가 나기 시작한 아이들도 이 실란트 치료 대상이 되겠군요. 네, 실란트는 주로 영구치 큰 어금니에 적용하므로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나오는데요. 이때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실란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보면 이제 뭐 과잉치라든지 결손치가 있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치아 개수보다 한 개 이상이 많을 때는 이제 과잉치라고 하고 이제 적을 경우에 결손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뭐 어떤 예방적인 치료가 적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과잉치의 경우 정상 치아들의 맹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사전에 과잉치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손치의 경우에는 영구치 대신 유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남아있는 유치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임플란트 등으로 결손 부위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란트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홈 메우기는 말 그대로 치아 표면에 홈을 메우기 때문에 우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홈 사이에 소량의 실란트 재료를 적용하여 세균이 침투할 공간을 막고 마지막으로 그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줍니다. 이게 사실 홈을 메우는 게 충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했다고 해서 충치가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실란트는 기본적으로 치아에 씹는 면, 즉 교환면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실란트를 시행하는 경우 교환면에 발생하는 충치 발병률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란트의 탈락에 의한 충치,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 인접면에 의한 충치 발생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실란트가 탈락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자에 따라 실란트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에 충치 등 큰 문제가 없으면 그 부위를 다시 실란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시고 일정 기간 이후에 탈락한 실란트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홈을 메웠다고 실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잘 부착이 돼 있는지 꾸준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예방 치료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 외에 또 치과 질환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구강보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자신의 구강 상태를 체크하고 자신에게 맞는 칫솔법 방법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 체득해서 매일매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구강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가장 기본은 올바르고 꼼꼼한 칫솔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본부터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의학 박사 장원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